안녕하세요. 오늘은 삼성바이오로직스 알아보겠습니다. 2026년 2분기 영업이익은 5,864억 원으로 늘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분기 당기순이익은 4,307억 원으로 오히려 8.2% 줄었습니다. 법인세차감정이익도 6,406억 원에서 5,846억 원으로 줄었습니다. 영업이익이 늘고 세전이익이 줄었다는 건 영업 밖에서 손실이 났다는 뜻입니다. 다만 그 내역은 아직 공시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이 숫자들 사이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공시된 자료로만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공시로 확인한 내용을 4가지로 추렸고 근거는 뒤에서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첫째, 2분기 영업이익은 5,864억 원으로 늘었는데 당기순이익은 4,307억 원으로 오히려 줄었습니다. 세전이익도 함께 줄었는데 영업 밖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둘째, 스위스 회사를 2조 7,062억 원에 사겠다고 나선 인수거래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인수 대상은 3년 연속 적자 회사이고 최소 응모 조건도 채워야 완료됩니다. 셋째, 부채 비율이 48.44%에서 51.31%로 다시 올라가고 있습니다. 대형 인수 자금을 빚으로도 함께 조달하기 때문입니다. 넷째, 노사교섭이 아직 진행 중입니다. 창사 첫 전면 파업 이후 준법 투쟁을 거쳐 지금은 고용노동청의 사후조정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한 줄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관심 하나가 다음 영상을 만드는 힘이 됩니다. 앞으로 다가올 시장의 상승장을 대비해 구독자분들을 위한 이벤트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저희 채널에서는 다양한 주식 관련 정보와 시장의 주요 이슈를 전달해 드리고 있고 전체적인 시장 흐름과 방향성도 함께 분석해 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구독자가 10만 명이 되든 100만 명이 되든 지금과 같은 자세로 양질의 정보를 꾸준히 공유해 드릴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그동안 함께 해주신 구독자분들과 좋은 정보를 나누고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작은 이벤트를 준비했으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올해가 가기 전까지 상당한 상승 여력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섹터를 한 종목이 동시에 여러 개 들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지수는 아래를 보고 있죠. 이런 구간에서는 지금 들어가도 되나 싶어서 손이 안 나가실 겁니다. 그런데 시장이 빠지는 동안에도 종목별 격차는 그대로 벌어집니다. 오히려 이럴 때 무엇을 들고 있느냐가 더 크게 갈립니다. 그럼 기준이 뭐냐? 저는 딱 3가지만 봅니다. 먼저 수급이에요. 누가 사고 있는지, 그 자금이 어디서 오는지를 봅니다. 두 번째는 모멘텀입니다. 하필 왜 지금이냐? 여기에 답이 나와야 합니다. 마지막은 실적입니다. 이야기만 좋고 숫자가 안 따라오면 결국 제자리로 돌아오거든요. 이 3가지가 한 방향을 가리키는 종목, 그게 시장이 나중에 알아보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주식을 하는 이유가 단기적으로 30-40% 먹고 나오는 데만 있는 건 아니죠. 예전에 말씀드렸던 최종병기 종목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그때도 상승이 꽤 길게 이어졌습니다. 그 종목은 이미 익절로 정리했고 오늘은 그 후속으로 준비한 새로운 종목을 가져왔습니다. 이제 또 다른 자리를 찾아볼 때가 됐다고 봅니다. 물론 모든 종목이 10배씩 오르는 건 아니죠. 다만 성장성과 모멘텀을 같이 갖춘 종목을 골라서 긴 호흡으로 가져가는 전략은 분명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이번 종목도 단기 상승만 보실 게 아니라 앞으로 시장의 관심이 얼마나 넓어질 수 있는지 그리고 관련 섹터가 어디까지 커질 수 있는지를 같이 보셔야 합니다. 지금부터 이 종목이 왜 관심을 받을 수 있는지 어떤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지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셔야 놓치지 않습니다. 특히 최근에 거래량이 왜 들어왔는지 앞으로 무엇이 달라지는지를 중심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회원비나 멤버십 가입 등 어떠한 명목으로도 금전적인 요구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구독자분들 대상으로 무료 종목 추천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채널 구독하시고 좋아요만 눌러주셔도 제가 드리는 콘텐츠를 무료로 보실 수 있습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화면에 나와 있는 번호로 문자 한 통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급등 이렇게 2글자만 적어주시면 확인하고 순차적으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참여하시는 분이 많다 보니 누락되지 않도록 한 분 한 분 확인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어떤 회사인지부터 보겠습니다. 다른 제약사의 바이오 의약품을 대신 개발하고 만들어주는 위탁 개발 생산 회사입니다. 2011년에 설립돼 2016년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했습니다. 연결 기준 방위 매출을 고객사가 있는 지역별로 나눠보면 유럽 쪽으로 크게 쏠려 있습니다. 가장 큰 건 유럽입니다. 1조 5,275억 원으로 전체의 59.3%예요. 유럽 소재 제약사의 항체 의약품을 위탁받아 만들어줍니다. 이 비중은 1년 전보다 더 커졌습니다. 두 번째는 미국입니다. 5,558억 원 23.1%예요. 2026년 3월에는 미국 현지 생산 기지도 확보했습니다. 반대로 이 비중은 1년 전보다 줄었습니다. 세 번째는 국내입니다. 4,318억 원으로 16.7%예요. 국내 제약사를 대상으로 위탁 생산과 위탁 개발을 함께합니다. 나머지 기타 지역이 229억 원 0.9%입니다. 여기까지가 2026년 반기 연결 기준이고 해외 비중을 합치면은 83.3%가 됩니다. 회사 직원은 5,173명이고 생산 능력은 84만 5천 리터, 수주 장호는 99억 2,300만 달러예요. 연결 종속 회사는 2개뿐입니다. 최근 이 회사에 있었던 일을 5가지로 보겠습니다. 대부분 최근 반년 사이 공시로 나온 것들입니다.
첫째, 2조 7,062억 원 규모 공개 매수에 나섰습니다. 스위스에 상장된 폴리펩타이드 그룹 지분 100%를 사들이는 거래입니다. 양수 금액은 2025년 말 자기 자본의 36.32%에 해당합니다. 양수 예정일은 2026년 11월 30일입니다. 최대 주주가 응모를 확약했습니다. 다만 최소 응모 조건인 66.7%를 채우지 못하면 응모 주식을 전부 사들이지 않습니다. 항체 중심이던 사업을 펩타이드까지 넓히는 거래입니다. 둘째, 상반기 매출이 2조 5,780억 원으로 반기 기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전년 동기보다 28% 늘었습니다. 영업이익은 1조 1,672억 원으로 28.6%, 순이익은 8,999억 원으로 35.3% 늘었습니다. 2분기만 따로 보면은 매출 1조 3,209억 원, 영업이익 5,864억 원입니다. 다만 전년 동기 수치는 인적 분할을 반영해 다시 작성된 값입니다. 셋째, 인적 분할로 위탁 생산 단일 회사가 됐습니다. 2025년 11월 1일 분할해서 삼성 바이오에피스를 떼어냈습니다. 발행 주식은 7,117만 4,000주에서 4,629만 951주로 줄었습니다. 연결 종속회사도 14개에서 1개로 줄었습니다. 회사는 바이오시밀러 사업과의 이해상충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습니다. 넷째, 미국 록빌 공장을 인수해서 생산 능력을 늘렸습니다. GSK 자회사였던 곳을 2026년 3월에 인수를 마쳤습니다. 생산 능력이 78만 5천 리터에서 84만 5천 리터가 됐습니다. 자금은 종속회사에 3억 5천만 달러를 출자하는 방식으로 마련했습니다. 다섯째, 수주 자원은 99억 2,300만 달러입니다. 수주 총액 216억 8,900만 달러 중 117억 6,600만 달러는 이미 납품했습니다. 회사는 고객사가 최소 구매 물량만큼은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다만 최근 12개월 신규 계약 공시 6건은 전부 상대방이 유럽 또는 미국 소재 제약사로만 표기됐습니다. 주가 흐름을 보겠습니다. 246거래일 약 52주치 1분기입니다. 이 기간 중간에는 인적 분할로 매매가 정지됐던 구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의 최저가는 나중에 따로 다시 계산했습니다. 먼저 2025년 11월 24일입니다. 인적 분할에 따른 변경 상장 첫날로 종가는 178만 9천 원이었습니다. 직전 17거래일 동안은 매매가 정지되어 있었고 그 사이 종가는 122만 1천 원에 그대로 멈춰 있었습니다. 재개일 거래량은 구간 중 가장 많은 506,815주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 1월 15일입니다. 장중 198만 7천 원까지 올라 52주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그날 종가는 196만 5천 원으로 1.97% 올랐고 거래량은 7,485주였습니다. 이 가격은 분할 이후 가격이라 지금 주가와 바로 비교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2026년 6월 8일입니다. 장중 122만 8천 원까지 내려와 분할 이후 구간 중 가장 낮았습니다. 그날 종가는 124만 3천 원이었습니다. 다만 분할 전 가격과는 주식수가 달라 직접 비교할 수 없습니다. 참고로 분할 전 구간에서는 98만 2천 원까지 내려간 적이 있는데 이 값은 지금과 비교 대상이 아닙니다. 기준일인 2026년 8월 13일 종가는 156만 4천 원입니다. 52주 최고가 대비로는 21.3% 낮습니다. 분할 이후 최저가 대비로는 오히려 27.4% 높습니다. 이날 기준 시가총액은 72조 3,990억 원입니다. 같은 종목이라도 어느 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 다른 숫자가 나옵니다. 자, 지금 삼성바이오 로직스 들고 계신 주주님들 적지 않으실 겁니다. 혼자 판단하고 대응하시기가 쉽지 않으셨을 겁니다. 어디서 더 담고 어디서 덜어내야 할지 기준이 없으면 결국 세력들 움직임에 휘둘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 종목의 매수 타점부터 목표 주가까지 전부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확한 대응 전략이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010-8249-2719번호로 문자 대응만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한 분 한 분 상황을 보고 말씀을 드려야 하는데 저도 몸이 하나인지라 문자로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100% 무료인이 많은 참여 바라고요. 다시 한번 010-8249-2719번호로 문자 대응만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실적을 분기별로 보겠습니다. 막대가 매출이고 꺾은 선이 영업이익률입니다. 5분기 모두 계속 영업 기준으로 다시 작성된 값입니다. 먼저 매출입니다. 5분기 연속 늘어서 분기 매출이 처음으로 1조 3천억 원을 넘었습니다. 1조 142억 원에서 1조 3,200억 원까지 1년 전보다 30.2% 늘었습니다. 직전 분기와 비교해도 5.1% 늘었습니다. 상반기 누계로는 2조 5,780억 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28.0% 늘었습니다. 영업이익률은 40%대 중반에서 오르내립니다. 47.09, 50.38, 41.09, 46.20, 44.39% 순입니다. 가장 높았던 분기와 가장 낮았던 분기의 차이는 9.29%포인트입니다. 다만 영업이익 자체는 5,283억 원에서 5,864억 원으로 다시 늘었습니다. 이번 2분기는 영업이익이 늘었는데 순이익은 줄었습니다. 영업이익은 5,808억 원에서 5,864억 원으로 1.0% 늘었습니다. 그런데 당기순이익은 4,692억 원에서 4,307억 원으로 8.2% 줄었습니다. 법인 세차 감전이익도 6,406억 원에서 5,842억 원으로 8.7% 줄었습니다. 영업 밖에서 어떤 손익이 있었는지는 이 자료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3년 사이 매출이 55% 넘게 늘었습니다. 2023년 2조 9,388억 원에서 2025년 4조 5,570억 원이 됐습니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률은 41.02%에서 45.41%로 올랐습니다. 다만 새해 모두 삼성바이오에피스를 뺀 계속 영업 기준으로 다시 작성된 숫자입니다. 부채 비율이 다시 올라가고 있습니다. 2025년 말 48.44%에서 2026년 6월 말 51.31%가 됐습니다. 같은 기간 부채 총계는 3조 6,056억 원에서 4조 2,907억 원으로 늘었습니다. 다만 유동 비율은 174.09%에서 179.73%로 오히려 개선됐습니다. 마지막으로 리스크와 확인할 지점을 5가지로 보겠습니다. 확정된 추세와 아직 숫자가 없는 항목을 구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대형 인수자금을 빚을 섞어 조달합니다. 부채 비율이 2025년 말 48.44%에서 2026년 6월 말 51.31%로 올라섰습니다. 인수금액은 2025년 말 자기 자본의 36.32%에 해당합니다. 공시 원문은 대금 일부를 차입금으로 조달할 예정이라고 적었습니다. 2026년 3분기 이후 부채 비율이 60%를 넘어서는지가 확인할 지점입니다. 둘째, 인수하려는 회사는 3년 연속 적자입니다. 폴리펩타이드 그룹의 단기순 손실은 2023년 878억 원에서 2025년 361억 원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2026년 상반기 영업이익률 45.28%와는 대비됩니다. 최소 응모 조건에 미달하면 응모 주식을 전부 사들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공개 매수가 예정대로 11월 30일에 결제되는지가 관건입니다. 셋째, 매출의 83%가 해외이고 수주 장원은 전액 달러로 표시됩니다. 2026년 반기 해외 비중은 83.3%로 유럽 비중이 1년 전보다 7.3%포인트 올랐습니다. 다만 환율이 크게 움직였을 때 손익에 얼마나 영향을 주는지 그 수치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크게 움직인 분기에 매출과 이익률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지가 확인할 지점입니다. 넷째, 회계 이슈 행정소송이 2심에 계류 중입니다. 2024년 8월 1심에서 처분 취소 판결이 나왔고 피고가 항소해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 중입니다. 형사사건은 2025년 7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되며 끝났습니다. 별도의 민사 손해배상 소송 3건도 계류 중입니다. 2심 결과가 확인할 지점입니다. 다섯째, 노사교섭이 아직 진행 중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2026년 5월 약 2,800명이 참여한 창사 첫 전면 파업이 있었다고 합니다. 보도에 따르면 8월 11일 교섭에서 고용노동청이 제안한 사후 조정 절차에 참여하기로 합의했다고 합니다. 다만 2026년 6월 말 기준 반기 보고서에는 이 사안이 기재돼 있지 않습니다. 사후 조정 결과와 가처분 항고심 결론이 확인할 지점입니다. 이 영상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만들었습니다. 특정 종목의 매수나 매도를 권유하지 않으며 투자 판단과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오늘 숫자는 전자공시 시스템과 한국거래소 시세에서 가져왔습니다. 재무와 공시는 2026년 8월 15일, 주가는 8월 13일 종가가 기준입니다. 노사교섭 부분은 일부 언론 보도를 참고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하나를 더 준비했는데요. 단기 매매를 보고 계신 분들이라면 눈여겨보실 만한 종목입니다. 요즘 시장을 보면은 특정 종목이나 테마로 거래대금이 순식간에 몰리고 짧은 시간에 변동성이 크게 벌어지는 일이 잦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이미 많이 올라간 자리를 쫓아가는 게 아니라 거래량과 거래대금이 들어오면서 단기 모멘텀이 만들어지고 있는 종목을 미리 골라두는 겁니다. 안내드릴 종목도 최근 수급과 거래량을 같이 놓고 봤을 때 단기적으로 관심을 가져볼 만한 자리에 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종목명만 툭 던지지 않습니다. 왜 지금 이 종목인지, 어떤 가격대를 중요하게 봐야 하는지, 단기적으로 어떤 흐름을 기대해 볼 수 있는지까지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단기 매매를 보고 계셨다면 한번 확인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다만 단타 성격인 만큼 시장 상황에 따라 변동성이 크게 벌어질 수 있습니다. 조급하게 따라붙기보다 본인의 투자 원칙과 리스크 관리 기준을 먼저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무료로 안내받고 싶으신 분들은 010-8249-2719번호로 단타 이렇게 2글자만 문자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오늘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